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철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흥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처절하게 망한 작품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다수의 라이더 팬들은 특정 작품들이 생각나실 텐데 저도 그 작품들을 기대하고 봤다가 죽었죠. 이렇듯 어떤 작품이든 기대를 엄청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악의 이야기로 가득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작품이 가면라이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큰 기대를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엄청난 호평을 받은 가면라이더가 있는데요. 슈퍼라이더 타임의 특별 리뷰. 오늘 리뷰할 작품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했던 가면라이더 세이버입니다. 가면라이더 세이버는 레이와 라이더의 두 번째 작품으로 문학과 기사를 컨셉으로 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유명 작가인 카미야마 토우마가 어느 날 세계를 지키는 조직 소드 오브 로거스와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메기도와의 싸움에 우연히 휘말리게 되면서 가면라이더 세이버로서 싸운다는 이야기죠. 이런 무난한 이야기에 더불어 슈트의 디자인 역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어서 처음 공개되었을 때 큰 기대가 없었을 것 같지만 슈트의 평가가 안 좋은 라이더는 오히려 성공한다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묘한 법칙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그러나 가면라이더 세이버가 처음 공개됐을 무렵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기대마저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세이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메인 프로듀서와 각본가가 팬들의 눈에 걸렸습니다. 가면라이더 세이버의 메인 프로듀서와 각본가는 타카하시 카즈히로와 후쿠다 타쿠로인데요. 이 둘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많은 라이더 팬들은 조금이라도 남았던 기대를 한순간에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헤이세이 라이더 최악의 망작 가면라이더 고스트의 메인 프로듀서와 메인 각본가였기 때문이죠. 거기에 카즈히로의 경우 이전에 슈퍼전대에서 공룡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했지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기세롱전대 류소호조의 보조 프로듀서를 맡은 경력도 있어 기대감은 점점 더 떨어져 갔었죠. 무엇보다 가면라이더 세이버의 몇몇 설정들이 가면라이더 고스트를 떠올리게 기대감을 버린 것을 넘어 트라우마를 겪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불안 요소를 아는 채 시작한 가면라이더 세이버는 다행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 이유는 일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카미치 렌과 토우마의 관계가 있는데 렌은 처음부터 주인공인 토우마를 좋게 보지 않는 캐릭터로 그를 면접 앞에서 무시하는 것은 물론 화염검 레카가 봉인당하자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죠. 取られたワンダーライドブックって尾上さんから預かったものなんでしょ。情けない。いや俺だって取られたくて取らムキになった。 그러나 겨우 2화밖에 안 지났는데 토우마가 세운 작전에 전혀 태클을 걸지 않고 별말 없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언제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지?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분명 빌런인 데자스트와 듀오스가 2호 라이더인 린타로와 대치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바로 다음화에 데자스트는 본부로 복귀했고 듀오스는 린타로가 그를 추격한다고 언급되는 것을 끝으로 대치가 어떻게 풀렸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넘어가는 등 편집이 이상하게 나오기까지 했죠. 이렇듯 캐릭터의 심경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운 것은 물론 종종 이상한 편집도 있어서 초반까지만 해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면라이더 세이버는 쫄딱 망했나요? 아니요. 다행히 가면라이더 세이버는 2장에 들어가면서 1장과는 다르게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이전까지의 악평들을 반전시켰습니다. 세이버가 이렇게 호평을 받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는 모든 캐릭터들이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비중도 철저하게 챙겼기 때문인데요. 우선 한번 상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면라이더의 대본 작가고 상당히 많은 수의 라이더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 라이더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너무 많으면 중도 탈락시키거나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비중을 줄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면라이더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이든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잊혀지거나 중도 퇴장하는 캐릭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면라이더 가이모의 경우 본편에 등장하는 라이더만 총 14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가면라이더 쿠로카게와 시구르트는 중도 퇴장시켰고 몇몇 라이더들의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렇듯 수가 많으면 전개를 위해서라도 퇴장시키거나 아니면 비중이 적어 잊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면라이더 세이버는 본편에서 총 13명의 가면라이더가 등장하지만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전부 뛰어난 캐릭터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예로 오가미 료와 다이신지 테츠오 그리고 신다이 남매가 있는데요. 오가미 료의 경우 아버지이자 최강의 기사라는 설정을 가졌는데 어지간한 작품에서는 설정상으로만 강하거나 이런 캐릭터를 죽임으로써 큰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면라이더 세이버에서는 단순 소모품이나 희생양으로 쓰지 않고 토우마와 일기소를 벌일 때 최강이라는 칭호에 맞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그 설정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다이신지 테치오의 경우 성공과 원더라이더북을 관리해주는 역할인데 원래라면 작중 비중이 얼마 안 나올 뿐더러 전투를 하더라도 그다지 강하다는 느낌이 아닐 수 있는 배역이지만 반대로 전투력이 우수하게 나온 것은 물론 중간중간 개그와 진지한 면모의 밸런스를 잘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되었죠. 이뿐 아니라 중후반에 등장한 신다이나면은 늦게 등장한 만큼 별다른 캐릭터성을 보이지 못하고 퇴장할 수 있었는데 레이커는 첫 등장 당시에는 악역으로서의 모습이 후반에는 브라더 콤플렉스라는 캐릭터성을 보여줬고 료가는 강한 검사와 시스터 콤플렉스라는 캐릭터성을 보여줘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이렇듯 모든 라이더들의 캐릭터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하나같이 자신의 분량을 채우면서 스토리가 엇나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욕을 먹기는커녕 분량이 없어 잊혀지는 경우도 없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캐릭터성을 보여주다 못해 엄청난 호평을 받은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는 2장이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캐릭터로 설정만 놓고 봐도 이게 조력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미친 설정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가지고 있는 설정만 본다면 1000년 전의 검사이자 최초의 성검인 최강검 사이코와 암흑검 쿠라야미를 최초로 사용한 캐릭터인데요. 거기에 가면라이더 사이코로 변신할 경우 검으로 변신한 자신을 다루는 그림자 분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분신은 어떤 데미지도 받지 않는다는 미친 능력도 가지고 있죠. 이렇듯 설정 하나만 놓고 본다면 현 시대의 검사들과 대립하는 꼰대임과 동시에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해버리는 치트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우와, 그러면 이게 아마추 가이처럼 악용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러나 세이버에서는 이런 유리를 악용하기는커녕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유리는 검사들과 대립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토우마가 고립되었을 때 그의 아군이 되어준 것은 물론 1000년 전 사람이라는 캐릭터성을 일반 상식이 부족하다는 개그로서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치트키로 남발할 수 있는 강력한 설정들을 토우마가 완벽히 핀치일 때만 사용해 위기를 벗어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 예로 예티 메기도와 가멜라이더 솔로몬이 있는데 인간을 숙주로 삼았던 예티 메기도 때는 이미 토우마가 인간을 분리할 방법을 찾은 것은 물론 토우마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적이어서 유리가 메기도 간부인 레지에를 막아서는 것으로 토우마가 활약할 수 있게 도와줬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가멜라이더 솔로몬 때는 토우마, 린타로, 켄토가 패배해 완벽히 핀치인 상황에 난입해 솔로몬을 다른 공간으로 날려보내는 것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유리는 어떤 상황이든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지만 이를 남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거나 완벽한 위기 상황 때 구출해주는 용도로 사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아군들의 캐릭터성이 뛰어난데 빌런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뛰어난 캐릭터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그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이전작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멜라이드 세이버에서 빌런들은 전부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하나같이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식으로 처리하거나 사연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그를 용서하며 깨우치게 하는 뭔가 찝찝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세이버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바하토와 마스터 로거스가 있는데요. 바하토의 경우 가족이 힘의 유혹에 빠진 동료에 의해 죽은 안타까운 과거 때문에 힘을 추구한 자가 존재하면 결국 싸움은 반복되고 이 때문에 약한 인간만 피해를 본다. 그러니 세계를 멸망시켜서 모든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다 라는 사상을 가지게 된 빌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멈추려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한 것이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작중에서 그 누구도 바하토의 사상을 옹호하기는커녕 선역들은 전부 그를 적대한 것은 물론 주인공인 토우마 역시 이런 그에게 일갈하기까지 했죠. どう生き方をねじ曲げられたとしてもその中で絶望を諦める選択をしたのはお前だ。全てを自分以外の人の力のせいにするな。 마스터 로고스의 경우 힘이 있음에도 그걸 쓰지 않는 일족에 질렸고 이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마왕에 가까운 캐릭터입니다. 이런 그 역시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예상을 비틀어버리고 그는 절대 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었는데요. かつて愛するものを失った人の過ちのせいでとでも言えば満足ですか。何？理由などありませんよ。
退屈だったのです。 물론 주인공인 토마 역시 이런 글을 동정하지도 않았고 역으로 제대로 부숴버렸을 뿐만 아니라 참여할 기회를 주기만 했을 뿐 그의 악행을 전혀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빌런들에 대한 태도 역시 전적인 제로원이 너무 유순하게 대한 것과 달리 단호하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까지 치르게 했죠. 근데 아무리 캐릭터성이 뛰어나거나 악역에 대한 태도가 좋아도 서사가 가장 좋아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무리 캐릭터성이 좋아도 서사가 별로라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그럼 가물라이더 세이버의 서사는 어떨까요? 상당히 훌륭합니다. 작중 등장하는 강화폼들의 서사들은 다른 가물라이더 시리즈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뛰어난 축에 속하는데요. 특히 엘리멘탈 드래곤의 서사는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토우마답게 이야기를 활용한 각성을 보여줬고 최종 폼인 크로스 세이버의 경우 그동안 조금씩 언급되었던 전설의 성검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활약상에 잘 나와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이런 강화폼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서사 역시 훌륭한데요. 메인 스토리를 담당하는 토우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자신의 스승을 살해한 지오스와 엮인 2호 라이더 신도리타로 아무건 쿠라에미로 인해 절망적인 미래를 보고 이 미래를 비틀기 위해 방황했지만 다시 아군으로 돌아온 후카미야 켄토 등 대다수 뛰어난 서사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서사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서사라고 생각한 게 바로 아카미치 렌인데요. 아카미치 렌은 특이하게도 본편의 메인 스토리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인물임에도 그 서사가 상당히 좋게 평가되는 캐릭터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렌은 초반에는 너무 철이 없고 주인공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유난히 힘에 집착하는 모습이 강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받았던 캐릭터인데요. 이 모습은 2장에 들어가면서 히로인인 메이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평가가 떨어졌지만 괴인인 데자스트와 같이 다니면서 나름의 케미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조금씩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 토우마와 일기토를 버리고 토우마가 크로스 세이버를 사용하며 강해진 모습을 보자 단순히 힘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에 대한 대답을 찾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켄토와의 관계를 보면 그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켄토가 쿠라야미와 함께 돌아왔을 때는 소드 오브 로거스가 그를 적대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너무 철없이 켄토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은 물론 나는 괜찮을 거라며 근거 없는 말을 했었죠. ですがケントは全ての政権を封印すると言っていました。現に大神寺さんの政権は封印されています。君の政権も。何言ってんだよ。ケント君だぞ。俺ならきっと大丈夫。 그러나 나중에 켄토가 그를 다시 데리러 올 때는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닌 자신이 그토록 목표로 한 힘에 대해 고뇌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아직 합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戻れない。俺の目指す本当の強さとは何なのか。それを見極めるまでは。 이런 그의 서사가 절정에 다다른 것은 데자스트와의 최후의 결전으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검수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 정신적으로는 미숙해 타인의 힘을 따르면 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자신이 주로 쓰는 이도르 검법을 사용해 데자스트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이며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힘의 방향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철없는 모습이 아닌 한 사람의 검사로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스토리가 진행될 동안 메인 스토리는 전지전능에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 사실상 렌의 스토리는 메인 스토리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서사라는 찬사를 받았었죠. 그럼 세이버는 2장 이후부터 정말 단점이 없는 완벽한 갑작이 되었을까요? 이 정도면 가짝이라 해도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종종 급전기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특히 마스터 로고스가 옴니버스 원드라이더 북을 얻을 때가 심했는데 바로 전화에 너무 뜬금없이 키퍼슨인 루나가 나온 것은 물론 만난 지 겨우 몇 분 만에 납치당했고 갑작스레 검사들이 전부 모여 전투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검들이 봉인되고 원드라이더 북을 빼앗기기까지 했죠. 거기에 바하토가 나타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쓰러지고 성검의 봉인이 해제되면서 루나를 제물로 전지전능의서를 만들려 하고 이를 깨트려 불완전한 전지전능의서인 옴니버스 원드라이더 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겨우 1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급전기에 더불어 종종 CG마저 이상하게 나왔는데 대표적으로는 루나를 구하기 위해 갑자기 나타난 황금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자체도 너무 뜬금없을 뿐만 아니라 CG도 상당히 어색해 방영되었을 당시 조롱받기도 했었죠. 그럼 총정리를 해볼까요? 가멜라이더 세이버는 1장에 급전개가 많고 종종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빼고 스토리가 진행되어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장이 시작되면서 모든 라이더들의 뛰어난 캐릭터성과 훌륭한 비중 분배, 남발하지 않는 치트키로 점점 이목을 끌었고 전작 제라원과 달리 악역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이 불쌍한 것은 알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태도를 보여 크다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캐릭터들의 서사가 상당히 뛰어나 최근에도 외전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처음에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고스트 제작진이라는 것부터 신뢰하지 않았었고 초반에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스토리와 무조건적인 고구마 전개가 아닌 쪼일 때는 쪼이고 풀 때는 푸는 적절한 고구마 전개여서 생각 이상으로 재미있게 봤었던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라이더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비중이 없어져서 공개가 되는 캐릭터가 없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만에 정말 재미있는 작품을 봐서 리뷰하는 내내 상당히 즐거웠네요. 원래대로라면 다음에는 어떤 50주년 기념작을 하려 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 내상이 깊을 것 같아서 다른 작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투철 리뷰는 어떤 거냐고요? 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태양이 뜨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럼 지금까지 득찰모를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